자, 책임 분계점 개방 요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만약에 케이블 검사를요, 이거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안전공사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 또 질문이 오셔가지고 수전설비 관리 부분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들어왔을 때 무슨 일들을 하느냐. 수전설비 정기검사 정전 및 복전 기록관리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유지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유지관리자로 기계든 전기든 통신이든 소방이든 어떤 안전관리자가 조치해야 되는 안전사항은 가뭄에 콩나듯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 일이 터졌을 때 깝깝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전설비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근데 수전설비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 하면 이거 수전설비 정기검사 부분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선임을 한다 하면은 보통 1000km 이상이지만 900km짜리도 있고 500km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했을 때 안전관리자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안 하면 대응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상주했을 때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전설비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는 데가 있고 3년마다 받는 데가 있습니다. 3년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다 틀리니까 설명을 안 하겠고, 오늘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수전설비 정기검사를 받으면 어떠한 부분부터 받습니까? 이제 우리가 책임분계점이 있잖아요. 책임분계점. 전주에서 이렇게 오고, 우리가 배우기는 COS 2차 측부터 이제 우리 수용과 설비고, 수용과 설비 COS 2차 측에서 이제 어떤 지중 케이블로 쭉 들어오잖아요. 지중 케이블로 들어와서 우리의 책임분계점을 거친단 말입니다. 책임분계점을 이렇게 케이블 헤드, 이제 케이블이잖아요. 지중 케이블. 그 다음 거치면은 여기에서 LBS도 있을 수 있고, ASS, AISS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LTS 있다 치고, 그 다음에 파워 휴즈가 있겠죠. PF가 있고, 그 다음에 MOF 쭉, 그 다음에 V12 V12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시 PF 또는 COS 또는 V12로도 쓰는 데도 있어요. 자, 변압기. 자, 이까지. 여기 TR까지, 여기에서 이까지 TR까지가 우리가 수전설비 검사 범위예요. 범위. 여기가 범위가 됩니다. 범위. 그 다음 접지가 있겠죠. 여기다 접지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수전설비 정기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공사에서 하죠. 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는 임무가 뭐냐면, 1번은 검사 신청 있죠. 검사 신청은 이게 안전공사에서 공문으로 옵니다. 공문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치 않고, 오면 돈 내는 것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검사 신청 오면 알려줘야지. 본인이 돈 내는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검사 신청이 있다고 위에 알려도 주고, 아니면 보고서, 검사 신청이 있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신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안전공사하고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책임분계점을 이걸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로 들어올 때는 이게 패드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PAD 스위치라는 패드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2차 측을 내리는 것은 COS를 내리든 패드 스위치를 내리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야 돼요. 여기를 자르는 이 부분은 누가 하냐면 이제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그러면 한전에서 하게 되면 지금은 책임분계점 개방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개방 요청. 이게 뭐 지금 현재 돈으로는 한 30만 원 이상 가요. 30만 원 이상 비용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 검사를 할 거니까 책임분계점 개방 요청하는 게 있고, 안전공사하고는 우리 검사 일자를 협의. 우리가 요청 일자가 있지만 그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사정을 해서 여러분하고 안전공사하고 전기 안전관리자들이 우리 일자 사고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 협의를 좀 하셔야 돼. 이 협의를 전화로 직접 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우리가 요청 일자에 그냥 딱 그 검사 일자에 우리가 받고 싶은 날짜를 적어서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받아지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체에서 정전 준비도 해야 되고, 통보해서 우리가 정전했을 때 문제점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공사 정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전 시간이 현장마다 틀리죠. 1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럼 비상발전기 돌아가는 데도 있고 안 돌아가는 데도 있고, UPS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익히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분계점 개방 요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만약에 케이블 검사를요, 이거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안전공사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개방 요청을 아이고 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개방 요청을 한번 해서 케이블 검사를 정확하게 받고 싶다 했을 때는 개방 요청을 하면 시간이 맞아야 돼. 안전공사 검사하고 여기 개방 시간하고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개방 시간하고 안전공사 검사 시간하고 다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와서 개방을 합니다. 또 원격으로 개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격으로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개방하는 곳도 있어요. 패드수지 같은 경우는. 그럼 개방했어. 개방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 내압시험, 이 내압시험이라 그래요. 요걸 내압 시험을 건단 말입니다. 시험을 걸어서 케이블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 개방 요청을 해서 개방해가지고 케이블 검사를 받으시든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개방 요청, 이거 돈도 비싸. 개방 요청 하려고 하니까 돈도 내야지, 공무도 내기 싫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개방 요청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개방 요청을 안 하면, 개방 요청 안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는 이 상태면, 이때는 어떤 검사를 해버리냐면, 여기서는 개방 요청을 안 했을 때는 여기서 열화상 검사입니다. 열화상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열화상으로 케이블 헤더랑 찍을 수 있는 곳 다 찍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 부분에서 책임 분계점을 내리는 부분에서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또 돈도 결제 받기도 그렇다, 그러면 개방을 부득이하게 못할 때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렇다고 꽉 하지 하라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개방 요청을 안 했을 때는 이런 검사를 한다. 즉 개방 요청 안 했다고 검사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 개방을 못했다고 검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안전공사에서 이제 개방이 안 됐을 때, 한전에서 요 책임분계점 개방을 못했을 때는 검사를 저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케이블 내압 시험을 걸면 케이블에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많이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공사에서는 이렇게 개방이 됐어. 개방돼버리면 그냥 내압시험 해버립니다. 내압시험 했다고 팍팍 터지고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내압시험 자체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내합시험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전관리자 하면서 내합시험을 제가 지금 36년 동안이니까 몇 번 받았을까요? 한 13번, 14번 정도 이제 정기안전검사를 받아 2년에 한 번 받는 현장도 있었으니까 한 14, 5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있던 현장에서는 내합시험을 한 번도 안 걸었어. 그러면 뭐 저는 조그마한 현장만 있었냐? 아니죠. 큰 현장 많이 있었습니다. 큰 현장 많이 있었고, 뭐 7,000km, 15,000km, 뭐 10,000km, 이렇게 수전 설비 용량 부분들을 관리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케이블 내압 시험을 안 하고 전부 달리 했습니다. 달리. 그래서 개방 요청을 저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방 요청을 꼭 하시면 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또 협의를 합니다. 내압 시험을 여러분하고 안전공사 직원들이, 검사원들이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안전관리자가 정기검사할 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검사 일자, 검사 날짜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V12를 차단시키고, 그 다음 부분들은 여기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V12 차단시키고, LBS 차단시키고, PF 내리고, 뭐, 파워 피정 뭐 내리고 막 단계별로 알겠죠. 만약 모르실 때, 오늘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모르실 때는 안전공사에 의문의하시면 그 직원들이 다 알아서 내립니다. 다 내리면서 자기들이 방전시험, 방전시키고 다 해요. 자기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직접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검사 받기 위해서는 뭐 정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 가동이 충분히 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그 다음 연료 준비하고, 뭐 충분히 그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전설비 안전공사는 검사 신청하는 거하고 한전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요 단계를 알아두시고, 정기검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정전하고 복전이 있어요. 정전하고 복전. 자, 정전하고 복전 업무가 안전관리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업무입니다. 신경 쓰는 업무인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생겨. 2년에 한 번도 안 생겨. 3년에 한 번. 아니, 안전관리자 하는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잘 피해 다니는 분도 있어. 그렇지만 재수없이 저처럼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정전당하는 현장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전하고 복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정전돼서 복전됐을 때 1번, 자, V12 개방하고 개방 투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다음 발전기, 비상발전기가 돌아간다. 발전기가 돌아갈 때 우리가 공급되는 전원이, 비상전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소방은 기본이에요. 소방설비, 이게 뭐야, 소화설비죠. 소화설비, 이제 펌프, 소방설비 펌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급수하고 배수가 들어갑니다. 배수. 그 다음에 어떤 설비가 들어갑니까? 급수, 배수, 정확하게 들어가는 급수, 배수, 물에 대한 건 정확하게 들어가요. 무정전, UPS 쪽에 전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상조명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승강기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 현장에 요 비상발전기에 승강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승강기도 뭐 이거 발전기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도면에 그려져 있는 대로. 그런데 필수적인 거, 비상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필수 공급되는 건 소방설비, 급수설비, 물은 무작정 급배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UPS가 이게 뭐 30분이면 30분 못 버티니까 UPS에 바로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비상조명은 각 아주 최적의 조명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비상조명도 있고 비상전열도 있어요. 전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고, 소방설비 급배수는 아주 필수. 이건 필수사항. 복전될 때, 정전돼서 전압이 떨어져서 그냥 안 들어가는 곳은 방법이 없잖아. 복전됐을 때 전원을 다시 투입하는 구간이 있어요.
V12는 당연히 개방 투입이 되지. 그러나 우리가 A12 같은 것을 운영할 것이냐, 내릴 거니, A12를 온하고 오프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꼭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MC, 마그네트, MCC, 동력 제어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고, 그 다음 조명 설비, 조명 들어가는 게 있죠. 자동 제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괄소등이라든가, 일괄소등, 마그네트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 투입을 내가 복전됐을 때 전원을 투입시켜줘야 되는 곳들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기사가 이 부분을 미리 가서 다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해놔야만이 내가 정전이 땅 됐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기 좀 늦게 투입되면 어때? 한전 들어왔는데도 발전기 들어가고 막 하면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전기가 나가요. 정전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통신이 안 돼. 통신, KT, SKT, LGT, 이런 통신 부분들이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통신이 비상발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휴대폰 전화가 터지지. 그러나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 건물의 통신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마비. 그러면 이것만 마비돼, 통신이 이것만 있어요? 우리 내부에 국선 전화, 내부 전화 있잖아요. 내부 MDF에서 내부 전화도 다 먹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 이 통신 단자들이 비상에 물려 있냐? 이게 비상발전기에 발전기, 즉 비상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비상전원 판넬들이 있어요. 그 판넬에서 KT, SKT, LGT 함들이, 통신회사에서 함들이 거기에 물려 있으면 좋은데, 딱 내렸을 때 이게 다 죽어버리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전기 들어올 때까지는 갑갑한 거지. 네, 갑갑한 거예요. 자, 이런 통신이 안 된다 이거예요. 통신이 안 돼. 그래서 정전됐을 때 우리가 전기기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V12 비상발전기 해서 비상발전기를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전원 투입 복전해야 될 부분,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요. 딱 정전돼 버려. 정전되면 그냥 대낮에 정전될 때로 봐라. 그러면 통신이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막 전기기사한테 물어보면 전기기사가 에? 하면 돼요. 우리 시스템이 정전됐을 땐 전부 다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전기기사가 했냐고. 그렇게 설비를 공사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LGT, KTD, 이런 그 통신 붕괴, 그 함들을 여러분들이 EPSC나 어디에 막 같이 단다고요. 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비상전원에 안 물리고 싶어서 안 물린 게 아니고 거기에 발전기 라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없으니까 그냥 일반 전에서 땡겨가지고 쓴다고. 그래가지고 통신도 비상에 안 물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통신은 비상 발전기에 많이 물려는 놓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 복전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기록관리라는 게 있어요. 기록관리. 전기기사 일지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지가 있어, 일지가. 여기 일지. 법정 일지. 법으로 정해진 일지. 요새 직무고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점검해서 기록을 남겨라. 남겨라. 이것이 하나 있고, 직무고시에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점검 기록을 남겨라.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정해졌죠.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뭐 이것을 법정일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우리가 만약 전기 일일 뭐 점검표 뭐 이런 거는 뭐 법정일지라고 볼 수 없고. 그래 우리가 법정일지 법정에 있으면 동그라미 또 여기도 동그라미 때문에 뭐 발전기 뭐 동그라미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직무고시가 하나 나왔죠. 직무고시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 서식 없는 분은 네이버에 이디라 TV 네이버 이디라 TV 카페를 가시면 여기에서 이 서식을 다운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 한글로 다 올려놨어요. 다운받아 가시면 되고,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두 번째는 직무고시 서식을 이용해서 점검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또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고시 점검 기록에 보면 막 고압 정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소유자 허락을 받으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보고 해가지고 우리 나 직무고시 저 힘으로 못하니까 저 전기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요청해서 와서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직무고시에서 대행해서 직무고시 점검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쫙 보고서를 두껍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그때는 책대로 해줍니다. 책대로 해줘요. 예, 직무고시 우리가 나온 거.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했을 때는 어떻게 안전관리 규정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안전관리 규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서식들이 좀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서식 없는 분은 저한테 요청하거나 아니면 카페 가시고 저한테 직접 요청하면 후원금도 막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직무고시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시했다 했을 때는 실시해가지고 이게 몇 장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기록해서 남긴 기록이 몇 장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직무고시에 의해서 점검을 했다 해서 이렇게 철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약식으로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참고사항 이거 좀 보게끔 저한테 보내달라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아니면 이디라 카페에 가시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아예 견본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현장에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놔두시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에 맡겨서 돈을 한 3, 4, 500씩 막 드리고 1000만 원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책자를 받아 두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무고시 점검사항은 제가 여러분 그 이디라 TV에 보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어떤 직무고시에 관련된 기록 관리가 있고 우리가 전기 일지가 있죠. 전기 업무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라 저거 쓰라 말 못합니다. 현장마다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 일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고장 나거나 뭘 했을 때 뭐 일지에 써도 됩니다. 일지에 특별히 써도 되고 아니면 보고서로 기록을 남겨둬야 돼요. 기록을 남겨둬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전기기사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야. 챙겨야 되고 일지도 만들어도 줘야 되고 뭐 어떤 그 서식이 정해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기도 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기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모르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그러다가 돈 많이 주는 건 아니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 골치 아픈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안전관리자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면 빨리 전기안전관리자가 정립돼서 그 다음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저처럼 소장, 현재 전기만 맞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그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 책임자로 올라가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면 어떻게 어떠한 업무를 그 다음에 저압적으로 저압에 우리가 시퀀스를 다룬다 아니면 뭘 다룬다 조명 설비한다 현장 일한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습득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일 하나 있으면 하나 할 때마다 습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생활도 이제 즐기셔야지. 여가생활도 여러분들이 그 일하시면 제 나이는 지금 60 하나입니다. 60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0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하는데 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벌고 그 다음 뭘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놀기 위해서. 노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 노는데 80%를 뭘 봐요? 유튜브 보면서 노는 거예요. 그 다음 영화도 유튜브로 보고 다 유튜브만 봐. 막 밤새 유튜브만. 야, 그래, 그 운동도 하고, 개인적인 운동도 하고. 저는 그 옛날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1971년도부터가 1학년, 2학년 72년도가 2학년. 그래서 1, 2, 3, 4, 5, 6학년이 참, 알기가 쉬워요. 1976년도가 6학년. 근데 제가 1974년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전쟁 영화 전우라는 게 있었어요. 전우. 그 다음에 또 전우가 한번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전우는 모릅니다. 74년도 초등학교 때 봤을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 전우를 봤을 때 아주 전국적으로 전우 시간만 되면 온 마을이 조용해. 왜? 텔레비 본다고. 그때 꿈이 뭐였었냐면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안 된대, 족같이. 그러다가 또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제주대학교 해병대 ROTC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떨어져. 그래서 해병대 장교를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꿈이 뭐냐면 소대장이 꿈이었어. 그래서 이 총을 아이고 씨발 이거 장전이 됐어요. 이 총을 엄청 좋아합니다. 총. 그 지금 그 총도 이거는 18만 원 줘. 이거 수동, 자동, 응? 자동. 이거는 말이야. 이거 놀이 쏘을 때. 씨발 진짜 총알 들어있었네. 큰일 났다 이거. 들어있었어요. 비비탄으로 쏴보세요. 비비탄으로. 씨발. 비비탄에 들어있었어. 그걸 보고 쏴버렸어. 와, 이거 진짜 저기있으면 죽었잖아, 이거. 비비탄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쏴버렸어요. 이야, 이런 총기 사고 날 뻔했으면 총기 사고.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피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야. 살이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기 공부 선배로서 이드라 TV 운영하면서 우리말로 어떤 분이 그래. 저 새끼 젖도 모른다고. 젖도 모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복잡하게 알려고 완전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두리뭉실하게 일하고 이런 거 있으면 크게 근데 겁먹지 말자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 전 진짜 겁먹었어요. 또 성질이 대충 해서 넘어가는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진짜 철저히 근무했습니다. 철저히 근무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축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기기사가 되면 매뉴얼도 짜시고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양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제 전화로 여기 유튜브에도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해서 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로 많이 승승장구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씩 도움되는 영상을 좀 올리긴 올리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제 실력적인 한계도 있고 솔직해야지. 자, 고맙습니다.